6월 30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56% 상승한 2564.2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75% 상승한 868.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1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금호전기, 알맥, 오픈롤, 코드네이처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2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신규 상장 섹터입니다. 이틀 전부터 신규 상장주에 대한 상승 제한폭을 4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신규 상장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상장 첫날에 주가 상승 제한폭이 200%, 즉 따상까지만 허용됐었는데 이제는 상승 제한폭이 2배인 400%로 늘어난 것입니다. 해당 조치는 상장 후 따상과 따상상 등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다가 폭락하는 사태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전해졌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400%까지 가격 변동 제한 폭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에 왜곡이 발생할 경우 상장 당일에는 아예 상한선을 두지 않는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2번 아스파탐 대체제 섹터입니다. 설탕을 빼고 칼로리를 대폭 줄인 제로 음료수들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을 7월 중 발암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식품위 약국 산하의 국제식품 첨가물 전문가 위원회는 아스파탐을 1일 제한량 이하로 섭취한다면 안전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예컨대 몸무게가 60kg인 성인이라면 하루에 12캔 이상의 제로 탄산음료를 마셔야만 위험하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는 경우 국제식품 첨가물 전문가 위원회의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소식 속 제로 칼로리 음료와 껌 등이 히트 상품으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던 식품 기업들은 즉각 반발했으며 아스파탐을 대체할 수 있는 설탕이나 올리고당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부각되는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전력설비 섹터입니다. 어제 일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북미 시장에서 산업용 변압기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전력기기 업계에 호재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주요 전력기기 기업 간의 수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 국토부가 지난해 신규 전력망 확충을 위해 세계 주요 전력망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해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도 변압기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어제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방안을 확정했다는 발표도 지속 부각되면서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 일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코드네이처가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어제 유럽연합 정상회의 첫날 더크로 벨기에 총리가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벨기에가 특별한 역할을 맡는다면서 유럽연합 내 러시아 동결 자산의 90%가 벨기에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 자금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이는 것은 중요하다며 초과 이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총 30억 유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 코드네이처가 지속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금호전기는 종속회사인 브릭메이트가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기업용 서비스 및 솔루션 확산을 목표로 다각적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다음으로 삼보모터스는 현대차와 전기차 전용 부품인 250W급 로터 아세이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강세였습니다. 계약 금액은 3,557억 원으로 작년 매출액 대비 29%라고 하네요. 이어서 페트로는 2023년 미국 당뇨학회에 참가한 후 한 달 이상의 지속 비만과 당뇨 치료제에 대한 라이선싱 계약 텀시트를 수령했다는 소식 속 강세였고요. 다음으로 PNC테크는 한국전기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220V 콘센트의 전기차 충전 결제 방법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오늘 급등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할 상장 후 과대낙폭에 의한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어서 중앙 D&M은 새만금 프로젝트가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앙 D&M 측은 2026년까지 6천억 원을 들여 최대 5만 톤 규모의 리튬이온 제조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언급했고요. 다음으로 대하제약은 올 상반기에 1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제약 바이오 기업 인수합병 계약이 총 9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제약업체와 바이오 테마 상승 속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네요. 한편 펜트로는 하나증권의 호실적 전망에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어서 셀로메드는 국내 척추수술 관련 기업이 잇따라 미국 식품위 약국의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 속 척추수술 산업의 성장과 수혜 기대감을 잇고 상승한 것이라 파악되네요.
다음으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어제장 마감 후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약 2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당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의 강세였고요. 한편 메이슨 캐피탈과 한창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필옵틱스는 자회사인 필에너지가 7월 14일에 코스닥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 상장 후 급등에 대한 기대감에 필옵틱스에게도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요. 끝으로 라이트론과 유진투자증권의 급등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도 성투하세요.